이 나이에 이불을 같이 덮을 사람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 낯선 체온이 살에 닿았을 때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밤새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오래 잠들었던 감정이 하나씩 깨어났다. 떨고 있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 사람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아주었다. 이거 괜찮을까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이불 위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 사람 어깨 너머로 새벽이 천천히 다가왔다. 젊은 시절처럼 불꽃 같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은 훨씬 더 깊고 조용하게 퍼져갔다. 함께 누운 이 밤이 어쩌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이상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고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제법 따뜻했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슴 안이 시렸다. 라디오 소리는 평소처럼 흘러나왔고 주방엔 늘 마시던 보리차가 데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날은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싫었다. 조용한 벽과 나란히 있는 시간이 괜히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무작정 외출 준비를 했다. 행선지도 계획도 없었지만 일단 나가보고 싶었다. 가방을 메고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걷는 내내 핸드폰을 여러 번 꺼내봤다. 누가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머리가 잠시 멍해졌다. 어떤 버스를 탈지도 정하지 않았고 사실 어디를 가고 싶은지도 몰랐다. 그냥 멀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번호인지도 모르고 다가온 버스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카드를 찍는 소리, 기사님의 인사, 미세하게 흔들리는 차체. 모두가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다. 뒷좌석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옷깃이 살짝 스쳤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시선만 창밖에 두고 귀로는 그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 그 사람도 아무 말이 없었다. 둘 사이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묘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자꾸 훔쳐보게 됐다. 주름진 손등에 가만히 감정이 실렸다. 혼자일까, 외로울까, 나처럼. 그런 생각이 조용히 가슴속을 건드렸다. 버스는 느릿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어느새 내가 원래 내리려던 정류장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리고 싶지 않았다. 이 자리, 이 옆, 이 조용한 기운 속에 더 있고 싶었다. 나는 그렇게 목적지를 지나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점까지 갔다. 내릴 때가 되어 조심스레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먼 길 가시네요. 낯설고도 따뜻한 목소리였다. 나는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요. 둘 다 잠시 웃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와 앉았을 땐 온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게 그 사람이었다. 말도 제대로 나눈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습관처럼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내가 먼저 기다리는 건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에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시 거기 앉아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까지 그대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다. 그 사람도 놀라지 않았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탔다. 마치 처음부터 그래왔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창밖 풍경이 흐르는 동안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다. 설렘인지 안도인지 아직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게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천천히 깨달아갔다. 그날도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했다. 걷는 내내 무심한 척했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 있었다. 혹시 오늘도 나왔을까 기대를 숨긴 채 고개를 들었고 그 사람은 어제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조차 익숙해진 듯했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눈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말없이 함께 탔다. 창가 쪽 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차가 움직이자 밖의 풍경들이 서서히 뒤로 밀려났다. 긴 정적이 흐르는 동안 나는 혼잣말처럼 여러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날씨가 좋네요. 어디까지 가세요? 매일 이 시간에 타세요? 별것 아닌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버스가 언덕길을 오르던 순간 나는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오늘도 종점까지 가세요? 입을 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걸까 싶어 눈치를 살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짧은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말도 많지 않았고 분위기도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작게 웃었고 그 사람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날도 우리는 종점까지 갔다. 내리자마자 말없이 걷다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고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김정수예요. 발을 정. 물가수. 그 이름이 어쩐지 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름도 전했다. 이경자라고 해요. 흔한 이름이에요. 낯설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고 이름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 나란히 들고 앉았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도 천천히 풀어졌다. 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식들 다 출가했어요. 둘 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저도요. 연락은 오는데 끊고 나면 더 허전해요. 정수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용함이 가끔은 더 외롭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다. 그 벤치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꺼내 놓았다. 해가 기울 무렵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다. 나는 소매를 여몄고 정수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천천히 정류장 쪽으로 걸었고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도 여기 계실 건가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사람과 처음 나눈 대화는 길지도 깊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창 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정류장으로 나갔다. 전날 나눴던 짧은 대화가 마음에 남아 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커피 하나 들고 가볼까 하다가 괜히 어색할까봐
그냥 빈손으로 향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늘 앉아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처음엔 조금 일찍 나왔나 싶었다. 한 정거장 전에서 타려는 건 아닐까 괜한 상상도 해봤다. 하지만 버스는 도착했고 그 사람은 타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버스를 탔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다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차가운 창에 손을 대자 어딘가 마음 한쪽이 쓸쓸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날 종점에 도착했을 때 혼자 내리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그 사람 없이 걷는 공원 벤치는 낯설었고 캔커피 하나 뽑을 마음도 들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 사람의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정수 씨 오늘은 왜 안 오신 걸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물었다. 다음 날도 정류장에 나갔다. 여전히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자리를 지나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눈을 돌렸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면 좋겠다고 조용히 기도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나치게 들여다봤던 휴대폰 주소록을 꺼내 지난번 그가 적어준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접니다, 경자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좀 아팠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그 짧은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별일 아니라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그 며칠간의 허전함이 괜히 서러워졌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던 거 아니죠?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에 잠깐 다녀왔고요. 내일부터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가가 풀어졌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내일 정류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 자리가 많이 그리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계속 맴돌았고 마음은 조용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다시 정류장에서 마주 앉게 될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정류장에 나갔다. 늘 앉던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아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자연스레 일어섰고 그 사람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오신 게 딱 좋은 시간이었어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다시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 풍경은 훨씬 더 깊어져 있었다. 버스 안 풍경은 익숙해졌다. 함께 앉는 자리, 흔들리는 창밖, 가끔 닿는 어깨. 정류장에서 시작된 우연이 이젠 조용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사람이 많을 땐 둘이 나란히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렵기도 했지만 어쩐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용히 자리를 양보해주는 일이 많았다.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야 어딘가 풍경이 완성되는 느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러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나누며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봄은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었고 공기 속에 작은 변화들이 스며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수 씨는 예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가정 말고요, 사람으로서.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멀리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좀 바빴어요. 학교에 오래 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가 손바닥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쓸었다.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조용해지더군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갑자기 고요해지는 삶. 그게 낯설고 두려웠던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정수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공감해주는 눈빛이 생각보다 깊고 따뜻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가 물었고 나는 잠시 웃었다. 그냥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벤치 옆 나뭇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그 조그만 생명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수 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나 역시 그랬기 때문에. 저도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요즘은 말하고 싶어져요. 정수 씨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듣고 있을게요. 그 순간 마음 어딘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아주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자극적인 설렘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버스가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손끝을 조금 더 내밀었다. 정수 씨도 조심스럽게 손을 받았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어디에도 서두름이 없었다. 오래 혼자 있던 두 사람이 조용히 숨을 맞추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 여운이 하루를 채우고도 남을 무렵 이상하게 공기가 더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봄이 지나가려는 건지 바람은 살짝 서늘했고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버스 안 우리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기척엔 익숙해져 있었다. 창밖 풍경은 변함없었고 그 안에 흐르는 마음만 달라져 있었다. 종점에 다다를 무렵 정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집까지 같이 걸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봤고 말없이 웃었다. 네, 그럼 같이 걸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원 옆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나뭇가지에 달린 새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발밑으로는 작은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정수 씨는 때때로 걸음을 멈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모습에서 조용한 배려가 묻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기 참 조용하네요. 잘 어울리는 동네예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기엔 조용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너무 조용해서 그게 또 무서울 때도 있어요. 골목으로 들어서니 낯익은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어쩐지 어색하면서도 좋았다. 이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땐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선 채 잠시 바람소리만 들렸다. 정수 씨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고 나는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했다. 그 시선이 깊었다 조용했고 따뜻했다. 오늘 걸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요. 마음이 덜 외로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울렸다. 오랫동안 닫아놨던 마음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가까이 다가온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렀고 정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일도 정류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다릴게요. 나는 문을 열었고 그 사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인사를 나누고 문을 닫았지만 그 기척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들어와 가만히 앉았다. 마음이 조용했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천천히 다시 떠올랐다. 골목 바닥의 조용한 발소리, 나란히 선 그림자, 문 앞의 바람, 그 사람의 시선,
그리고 기다릴게요라는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 참 조심스럽게 다가오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특별한 말을 나눈 건 없었지만 매일 정류장에서 마주하는 일이 점점 당연해졌다. 정수 씨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눈빛에는 항상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눈빛에는 항상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버스에 함께 오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이제는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말없이도 편안했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짧은 웃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은 어느새 익숙하게 서로를 향해 있었다. 요즘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요. 정수 씨가 말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누굴 기다리는 날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고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고 우리는 조용히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가볍게 스쳐갔다. 공기 속에는 아직 봄이 조금 남아 있었고 마음속엔 여운이 오래 머물렀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나누며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담담하게 하루를 나눴다. 가끔은 이 시간이 끝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이 시간이 참 좋다는 뜻이겠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고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말보다 큰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 침묵 안에서 손을 내밀었다. 정수 씨가 내 손을 천천히 감쌌고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까지 전해졌다. 손을 잡은 채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느렸고 사이사이의 공기는 따뜻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날은 그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잠깐 댁 앞까지만이라도 괜찮을까요? 정수 씨가 조용히 물었다. 같이 걸어요. 오늘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길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정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을 닫자 집안엔 두 사람의 숨결만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내렸고 정수 씨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찻잔을 마주 놓고 앉은 우리는 오랜만에 사적인 공간에서 마주했다.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더 조용해지네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말도 마음을 따라 조용해지잖아요. 정수 씨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공간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등에 닿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 무릎 위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이 가볍게 올라오고 숨결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정수 씨의 입술이 내 볼에 닿았고 그 다음은 말없이 이어졌다. 온몸이 말없이 기억했다. 깊은 외로움 끝에 처음 만나는 따뜻한 체온. 그날 밤 이불을 덮지도 않은 채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느꼈다. 서두르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숨을 맞추며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껴안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엔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전 딸에게 전화를 받았다. 별다를 것 없는 안부였지만 문득 물었다. 엄마 요즘은 혼자 안 심심해? 순간 대답이 머뭇거려졌다. 혼자라는 말이 낯설게 들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래.
요즘은 누군가랑 자주 마주 앉아 있어. 딸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짧은 말만으로도 내 안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정수 씨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이제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고, 이제는 그와 나 사이에 이상한 거리 같은 건 사라져 있었다. 그날도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하루를 지나고 있었다. 창밖 나무들이 어느새 짙어진 걸 보니 계절이 우리 사이를 한 번 더 지나간 게 분명했다. 종점에 도착한 뒤 우리는 어느 날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공원으로 걸어갔다. 말은 적었지만 그 침묵 안엔 이제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고 나는 문득 물었다. 우린 어떤 사이일까요? 정수 씨가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놀람도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온 사람 같았다. 글쎄요. 같이 하루를 기다리는 사이극의 사랑이라면 그런 사이겠죠.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름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관계. 우리는 조용히 벤치에서 일어섰고 정수 씨는 내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냥 웃었다. 함께 걷는 길은 짧았고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땐 이 순간이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차 한 잔 놓고 가실래요? 내가 말했다. 정수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나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내렸고 그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다 소파에 앉았다. 그렇게 우리는 실내에서 마주 앉았다. 햇살도 벤치도 버스도 아닌 내 공간 안에서의 대화, 조금은 낯설고도 따뜻한 시간이었다. 차를 다 마신 뒤 정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말했다. 이런 밤이 당연해지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굳이 덧붙일 게 없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나서도 정수 씨의 기척이 집안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이젠 누군가와 하루를 함께 나눈다는 일이 두렵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조용한 사랑이지만 분명한 관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있었다. 사랑은 뜨겁지 않아도 조용히 속을 데우는 불처럼 늦은 시간에도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황혼에 피어나는 사랑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